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주 대한교육협회가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이 47,273명으로 지난해보다 936명 증가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입학사정관제 어떤 건지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2주간 특집 방송으로 입학사정관제 특집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입학사정관제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2주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체능 그리고 진로 특성화고 상담이 번갈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진학 전문가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계십니다. 서홍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 교사 서홍석입니다. 네, 그리고 염광여자 메디텍고 진로진학 상담 교사십니다.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염광여자 메디텍고 이원복입니다. 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까지 약 7주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맞이하면서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 잘 세워야 할 텐데요. 저희 TBS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은 좀 더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전화도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얻고 또 자신감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 역시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네, 이 점수로 합격률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2.25등급, 영어 4.5등급, 국수영과 3.5등급, 전문교과는 4.5등급이고요. 전교과 평균 4.41등급입니다. 수능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 A형 7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A형 3등급, 사회탐구 2과목인데 평균 8등급에서 전체 평균 5.7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예, 1, 2학년 연극반 동아리 활동과 연극반 부장 활동을 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생활지원 및 요양원 봉사활동과 헌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시면 봉사 부분에서 표창장을 수상했고요. 1학기 실용영어 능력평가 시험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희망대학은 인제대 간호학과 자기추천자 전형, 고신대 간호학과 수시 1차 전형,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멀티미디어 마케팅을 전공을 했지만 지금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입시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쌤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내신, 비교과, 모의고사로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전교과 평균 4.41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중위권 정도인 학생입니다. 또 내신 성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중에서 전문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면에서 보면 4학기 동안 진행된 내신 성적을 보면 1학년 1학기가 3.88등급에서 2학년 1학기 3.44등급까지 조금 상승하다가 2학년 2학기 4.33등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기말고사가 실시되었으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을 추가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전문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도 희망하기 때문에 염두에 둔다면 정시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도 신경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4등급대인 학생이므로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봉사심이 매우 투철한 학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활동도 봉사활동이고요. 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생활지원 및 요양원 봉사활동과 헌혈을 실시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봉사 부문에서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희망이 연기자였는데요. 그 연극부 부장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연기자에서 간호사로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 어떻게 해서 좀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됐어요? 네, 그냥 봉사하다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진로를 네. 잡은 것 같아요. 예. 그 평가에 보면 연극부 활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A가 7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 영어 A가 3등급, 사회탐구 8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능 점수는 낮은데요. 학생은 직업탐구 영역을 응시하지 않나요? 네, 학교마다 직업탐구를 잘 안 봐서요. 그러면 6월달 평가원에 있는 직업탐구 문제지를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고 전반적으로 수능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산인제 대학교를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능 공부는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정시 모집까지 생각한다면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두 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정시에서 수능과 학생부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A, B형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끝까지 잘 준비하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A형, B형을 어떻게 하는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모의평가에서는 취업 희망자들이 수능 모의평가를 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등급 하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서홍석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 주셨듯이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전문대 진학까지 고려해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인제대학교와 그리고 고신대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교인데요. 이 대학들에서 간호학과 전형상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선생님.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제대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학생부 20%와 면접고사 80%를 반영하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고사 시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전형 유형이 비슷했던 전형이 일반 전형인데 내신 등급이 1.33 등급이었고 경쟁률은 58대 1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희망한 고신대학교 학업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3배수로 학생부 100%고요. 그 다음 2단계는 학생부 90%와 면접 10%로 선발을 합니다. 여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 영역 등급 합 7등급입니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 등급을 적용하는데 특징이 두 과목 평균의 소수점은 버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 수시 1차 결과를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 합격자 평균이 1.98 등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경쟁률은 6.5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 평가 항목을 보면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의사 표현력,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부산 가톨릭대 자기 추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1차 전형에서 간호학과는 학생부 교과 50%와 심층 면접 50%, 여기 자기소개서도 추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및 심층 면접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지원 동기, 자기소개,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 계획, 종합평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작년도 결과를 보면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평균이 1.08 등급에서 3.8 등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평균은 1.91 등급입니다. 근데 1등급하고 9등급의 차이가 39점 차이가 나니까 자기소개서와 심층 면접에서 합격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1.08 등급에서 3.8 등급이
자기 추천 전형 합격자 성적이 아니고요. 간호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좀 등급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내신에서 조금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면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아까 그 서홍석 선생님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세하게 이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생이 연기자에서 간호사라는 진로를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아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놀아드리고 이것저것 해드려서요. 네, 그런 그냥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네, 옛날부터요. 남을 돕고 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생활기록부상에서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활지원을 했는데 간병이라든지 세탁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또 지금 보면 요양원 봉사활동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고 이렇게 간병을 하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 어떤 활동을 내가 하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깨달았던 점,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상에 잘 녹여내고 구체적으로 쓰면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보면은 그 간호사로서의 역량에 필요한 어떤 활동들 교과목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보고서 그런 것과 연결되는 근거에 입각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연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계기 그리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상에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대학을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형들을 좀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지 서홍석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볼게요. 예,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지역 학생이라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일단 동명대 특성화고고 출신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원 내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면 원서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8등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학생부 성적 산출할 때 전 과목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이 좀 낮은 편이고요. 좀 복잡한 고교 기준학과 학과를 적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원 내 전형이라서 전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면 1.1등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최저 등급은 1.98등급이고요. 경쟁률은 10.5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소수 과목을 해서 내신을 산출해 보면 2등급 초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동서대 특성화고교 전형, 여기도 역시 정원 내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명대와 약간 다릅니다. 2개 영역 4등급 이내, 각각 4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근데 학생부 성적 산출 과목이 역시 좀 더 적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수시 특성화고교 전형 정원 내 간호학과 작년 합격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달이 났느냐? 아닙니다. 3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26명 모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춘해보건대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을 생각하면 수능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본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작년도 정시 1차 결과를 보면 일반 전형에서 3개 영역 표준 점수를 합쳤을 때 321점이고 내신 성적은 4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과학대 정시 일반 전형도 수능 50%인데 여긴 등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50%를 반영하고요. 역시 내신 성적의 약점을 수능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과 일반 전형 수능 2개 영역 등급 평균이 3.3등급이고요. 내신은 3.2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자,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더 많은 좀 대학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수능 성적 이 최저 등급 기준을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많이 좀 향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최저 등급 받으려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수능 최저 등급을 위해서 수학 공부 선생님. 지금 수학이 6월 모평으로는 5등급이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서대 같은 경우는 4등급 2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영어 A는 통과하고 있고 수학 A가 지금 5등급이니까 EBS 교재를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자, 일단은 좀 선택을 해서 2개 영역을 확실하게 4등급 이내로 좀 올려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도움이 됐어요? 네. 네,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름방학 때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지 감이 잡히지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간호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대 진학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최선을 다하고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고신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인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 7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수시에서는 동명대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동서대 특성화고 고교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정시에서는 춘해보건대 간호학과와 울산과학대 간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더위에 맞서 지쳐가는 고3 여러분들을 위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특별히 마련한 여름방학 특집. 당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사관들이 나온다면? 입학사정관 전형 고민 타파. 입사관들이 알려주는 합격 팁. 논술 전문가의 유형별 논술 분석부터 채점관도 반하는 논술 작성법 강의까지 더 이상 어려운 논술은 없다. 자신감 업, 상위권 대학으로 한 단계 업!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오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동안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마련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은 논술 전형 준비하는 우리 일반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014 논술 특집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수시 전형에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치위생이나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고3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안녕하세요. 수시 네.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아서 고민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러게요. 제가 최고로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 성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일지 대략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참고해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 가능한 학교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내신 성적은 국어 3.9등급, 수학 4.8등급, 영어 3등급, 국수형 평균 3.9등급이고요. 전교과 평균은 5.09등급입니다. 모의수능 2013년 4월 자료입니다. 국어 B 6등급, 수학 A 6등급, 영어 B 6등급. 3월에 직업탐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본 것 같습니다. 4등급, 9등급이고요. 국수형 학계는 6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래 상담반, 영어 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이 학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238시간이나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190여 시간은 장애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독서 경진대회 장려상을 받았고요. 창의 발명 과학대 특선, IT 부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정보기술 자격 ITQ
아래 한글, 한글 파워포인트, MS 워드, 한글 엑셀 A등급이고요. 워드 프로세서 2급,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선문대 치위생학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고요. 남서울대 물리치료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대진대 사회복지학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학과는 치위생 그리고 물리치료사에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평균은 5.09등급이고 모의평가는 6등급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학년 1학기 3등급대에서 1학년 2학기 4등급대, 2학년 1학기 5등급대, 2학년 2학기 6등급으로 이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습니다. 주요 교과 내신 등급은 전 교과 내신 등급보다 1등급 이상 높으므로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에 신청을 한다면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내신 등급이 3, 4, 5, 6등급으로 학기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수한 한 학기를 반영하거나 두 학기를 반영한다면 이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의 장점으로는 장애우 봉사활동을 190여 시간을 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봉사활동 또는 인성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성적이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적의 조합을 또 찾아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애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190시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좀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먼저 어머니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따님이 기말고사 시험 마쳤죠? 아, 예. 예, 이번 성적은 좀 향상됐나 한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1학기 정도 수준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예. 예. 1학기라고 하시면 중간고사 때 예. 성적과 좀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2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도 네. 에서 뭐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아마 내려가지도 않은 그 정도 성적이고 수학만 지금 약간 모르는 상태라고요. 보니까. 네. 수학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수학이 올랐다면 좋은 소식이긴 네,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수시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면접 대비와 서류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육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고요. 대교육 양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대학 자체의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 분야와 관련한 활동, 노력, 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또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는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 같은 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 관련 지식을 묻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물리치료학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온다든지 물리치료과와 작업치료과의 차이점이 뭐냐 등 그런 질문, 전공 질문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능 준비입니다. 이 학생이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만큼 수능 준비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수능도 2과목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인 만큼 직업 탐구는 잘 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영어 등급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금 B형에서 6등급이었는데 영어 B형에서 6등급이었으면 A형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4등급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B형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보다 A형으로 바꿔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 준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이 선문대와 남서울대 그리고 대진대 어떤 전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문대 치위생학과입니다. 수시 1차고요. 학생부 100전형입니다.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 2과목, 영어 2과목, 과학이나 사회 2과목입니다. 그래서 6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경쟁률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비교적 낮았었는데 아까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수학 성적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1, 2학년 성적만 봤을 때는 작년 커트라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만 수학이 향상됐으면 작년 커트라인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전형들은 대개 학생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서울대도 살펴볼까요? 남서울대 물리치료과고요. 수시 1차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50, 서류 50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40%, 심층 면적 60%입니다. 희소식인데요. 작년에 2명을 모집했습니다만 금년도 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이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면접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대진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네, 수시 1차 특성화고 전형이고요. 학생부 30, 면접 70입니다. 네, 작년 커트라인에 비해서 이 학생이 현재 1, 2학년 성적이 더 높습니다. 면접만 잘 본다면 이 학교도 충분히 합격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남서울대와 대진대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이 역시 사전에 보낸 입시상담소에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 역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애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교대 활동이 아니어서 어떻게 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앞서 우리 이야기한 학생과 이제 유사한 사례인데요. 우리 학생 경우에 보면은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190시간에 이르는 아주 많은 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19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쪽에 가서 하면서 자기 내면의 어떤 뭐 만족시키는 점이나 혹은 보람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한 뒤에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양식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노력과 어떤 준비를 했는가 혹은 뭐 교내외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3-4가지를 정리해라 이런 어떤 자기소개서상의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이 장애인센터에 가서 190시간 정도 봉사했을 때 어떤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잘 녹여내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좋을지 이번복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취생과랑 물리치료학과가 다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요. 학생부만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전교과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면접을 꾸준히 준비할 학생이므로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내신으로만 봐서는 이 학생이 작년 합격선보다 떨어져 있지만 구술 면접만 잘 해보시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극동대입니다. 극동대 작업치료과인데요. 이 학생이 물리치료과를 희망했는데 작업치료과를 추천한 이유는 작업치료과가 장애우와 관련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큰 장점이 있는 학과라 판단이 되고 물리치료과랑 많이 유사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도 역시 면접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면접 예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예상 문제를 보신다면 다른 학교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웹페이지를 한번 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전문대학교도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또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대는 수시는 등급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에서 수능을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산대 물리치료과, 여주대 물리치료과.
학생부 50, 수능 50입니다. 이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동대 물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60, 수능 40%입니다. 역시 두 과목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직업탐구와 영어 A형으로 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대로는 안산대와 강동대 지금 물리치료과를 그리고 여주대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아, 예. 네. 아우 굉장히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면접을 많이 그 준비를 하라고 네네.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런 면접을 준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네. 많이 막막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이 면접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사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학생편에 네. 보내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모의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면접 연습했을 때랑 5번 연습했을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하고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쓰고 나서 나중에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먼저 자기소개서에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소개서는 제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같이 해보시면 자기소개서에 빠지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선생님께서 지금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상담 받은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따님과 함께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올 여름에 너무 더운 여름인데 지치지 말라고 옆에서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 비중이 높은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준비에 있어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과 꾸준한 모의 면접 대비가 중요합니다. 정시까지 고려할 때 목표 등급은 영어 A형 4등급, 직업탐구 2등급입니다. 추천 대학은 4년제 대학 수시로 백석대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특성화 고교 전형, 극동대 작업치료학과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하고 전문대 정시 물리치료학과로는 안산대, 여주대, 강동대를 추천해드립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방금 자세하게 보셨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진학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결정적 코치 2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수시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가 또 책으로도 엮어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결정적 코치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지금 출시가 돼 있는데요. 방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 관련된 일이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공부하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치지 말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경성대를 진학하게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특성하고 전형이라서
봉사 시간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봉사 시간이 없어서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경성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국수 영사 내신 등급을 보면 3.85 등급, 전문교과는 4.35 등급, 전교과 평균 3.97 등급입니다. 6월에 치른 모의 수능 등급을 보면 국어 A형 7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A형 4등급, 평균 5.87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 1학년 때 여행정보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2학년은 직업특강 및 취업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무역사가 꿈이니까 무역영어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 교내 실용영어 능력평가시험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동아대 국제무역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통상계열, 특히나 국제통상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일단 내신 성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과 평균 3.97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중위권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보통 교과보다는 전문 교과가 좀 더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학업 성취면을 보면 조금 재밌는데 1학년 1학기가 5.66 등급입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는 3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된 게 눈에 띄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를 염두에 둔다면 전문대학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3등급대 후반인 학생이니까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분석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특별히 임원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것은 독서활동을 한 6건 정도 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이 평가한 내용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명랑하고 재치가 있으며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성적 향상이 많이 돋보이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성적이 조금 약한데요. 6월 응시한 전국 모의평가 성적이 국어 A가 7등급이고 수학 A가 5등급, 영어 A가 4등급, 사회탐구가 7.5등급으로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산의제대학교를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호학과가 또 전문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과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일반 전형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형 선택하는 것도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전문대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 그리고 전문대학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겠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부경대학교와 경성대, 동아대인데요. 전형상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경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와 11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보니까 내신 등급이 1.3등급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이라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경성대 특성화고교 동일계 전형을 보면 국제무역통상학과의 경우 학생부 70%고 교과 70%를 반영하고 비교과는 출결, 봉사활동을 보는데 출결이 150점 만점이고 봉사활동이 15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과를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2.16 등급이고요. 학생부 비교과 성적이 300점 만점에 295.20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봉사 시간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네네. 점수를 딸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 합격권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성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3.6대 1이고 전년도 18명을 지원해서 5명을 모집했는데 충원을 3명 했다는 사실도 지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아대학교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도 보시면 1단계가 4배수 학생부 70%와 서류 30%, 그다음 2단계는 1단계 70%와 면접 30%를 반영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모집 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을 반영하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면접을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작년도 결과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평균은 1.44등급이고 최저는 2.44등급입니다. 그리고 면접 평균은 300점 만점에 291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겠죠. 전년도는 6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좀 봉사 시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경성대 같은 경우 봉사 시간 때문에 좀 지원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보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6회 지원이고 가고 싶은 대학이면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14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입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학 전공의 성격에 따라서 고교 기준 학과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는 고교 기준학과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대학별로 현재 이제 고교 기준학과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명시된 고교 기준학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의 경우에는 고교 기준학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고교기준학과로는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무역, 유통, 금융, 정보처리, 콘텐츠 이런 학과들이 보이고 또 이제 주목되는 학과는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수산양식과, 자연수산과, 항만물류과 정도까지 해서 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의 고교 기준 학과를 살펴봤고, 앞서 봉사활동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경성대 지원에 불리한지 궁금하다는 말씀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6번의 카드니까 한번 좀 활용을 해보라는 말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 선생님께서 지금 전문대를 얘기하시면서 간호학과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대학 어떤 대학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무역학과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 특성화 고교 동일계 전형 정원 내 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인데 학생부가 기본 점수가 900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는 10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 산출 과목이 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내신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일하게 신라대 특성화 고교 동일계 전형을 보면 역시 학생부 100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춘해보건대 정시 일반 전형을 보면 수능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합니다. 전년도 결과를 보면 정시 1차에서 세계 영역 표준 점수 합이 321점이고 내신은 4등급 정도 됩니다. 울산과학대 정시 일반 전형도 수능 50%와 학생부 50%를 반영하는데 등급으로 보면 간호학과는 3.33등급이고 3등급 내신은 3.2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신라대와 춘해보건대 그리고 울산과학대 정시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일단 간호학과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이 뿐만 아니라 앞서 상담을 했던 친구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 가운데 물론 다른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간호학과에 대한 그 진학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간호학과를 나오면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간호학과는 4년제 대학에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전문대에서는 이제 보건과 간호 계열에 대한 그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들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어떤 진로의 루트를 좀 보면은요. 크게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일반 기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관으로는 임상간호사라든지 보건진료원, 그리고 공무원으로는 또 이제 보건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요. 소방직 공무원
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고 또 간호장교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한 전공이고요. 네, 일반 기업에서 보면은 산업장애 간호사라든지 또 산업체 의무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고요. 또 간호사들이 굉장히 귀하게 대우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로도 해외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고 전망이 좋은 그런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여름방학 동안 너무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무역 관련 일이나 간호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에서 전문대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신경을 쓰고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춘해보건대 2013 정시 합격자 평균 기준으로 세계 영역 표준 점수 합 수능 321점, 내신 4등급입니다. 추천 대학은 수시로 신라대 정원내 외로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을 추천하고 정시로는 춘해보건대 간호학과, 울산과학대 간호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담 1:1로 맞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7주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여름방학 동안 수시 원서 준비에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원복 선생님께서 좀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해주시죠.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면 따로 준비할 게 없겠죠.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면 서류라든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를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첫날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문제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첫날 내가 접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14학년도 입시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 규모는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 서욱 선생님 좀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예, 올해 입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6,631명 정도가 되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전국적으로 5,500명 정도가 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1,6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홍석 선생님 그리고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공부 비법 전해드리는 날인데요. 내일은 최고의 전략 자연계 논술 특집으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연계 학생들, 일반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